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증권 이권희 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네. 세 가지 급등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모두 다 바이오 쪽에서 골라봤거든요. 네. 또 우연치 않게 한번 시청자 궁금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드림텍인데 이제 코로나 신속 진단 솔루션 때문에 호재가 됐어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점수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점수는 한 7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보너 플러스 알파? 보너 플러스 알파가 네. 더해져서 70점을 받았습니다. 드림텍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종목 토론방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적정 주가가 한 18,000원, 2만 원, 뭐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시고요. 그간 영국 프리미어 입장각 대상으로 전자코의 정확도를 PCR 증폭 방식과 비교해서 테스트했더니 정확도가 9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한번 진짜 사실인지 체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신속진단 솔루션 상용화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갈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진단 키트, 신속진단 키트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신속진단 솔루션이에요? 무언가 차이가 있나요? 뭐 드림텍 자체가 원래 이제 대주주가 자체 뭐 IT 기업이죠. 그리고 네. 드림텍도 어차피 이제 부품을 만들고 뭐 센서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IT 전문 기업인데 일단 뭐 실적도 괜찮고요. 잘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신속 진단 키트인데 그동안 신속 진단 키트는 그래도 한 30분 뭐해서 뭐 1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30초 만에 하는 걸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급등을 한 거죠. 결국에 이제 방식도 되게 편리한 방식인 이제 한마디로 날숨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한번 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기술 자체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핫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디서 개발한 거냐? 드림텍이 단독으로 개발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회사인 나노센트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을 한 거고요. 네. 본인들이 원래 IT 관련된 센서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름 자체가 전자코 솔루션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냄새를 맡는 기기를 만들었다 이런 건데 그 냄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분석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달에 이미 영국의 이제 프로축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뛰는. 네. 예, 그 4개 구단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러면 뭐 그때 선수들이 투입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검사를 하고 다시 PCR 검사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류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를 오늘 발표하면서 사실은 상용화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드림텍은 이번 상용화로 매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단키트 검사할 때 이제 콧속으로 꼭 면봉을 이제 넣어서 채취를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 들숨 날숨으로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 영향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측해 볼게요. 네, 이거는 뭐 아직은 예측하기보다 상용화를 한다고 그랬지 아직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본업도 돌아서서 사실은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63억이나 벌었고 네. 뭐 1, 2분기에 안 좋았던 거를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3,500억 이상을 했고 그러면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탄탄한 상태에서 네.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진단키트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전에도 한번 시젠이나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도 관련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수요처가 뭐 축구 구단이나 뭐 이런 뭐 프로야구 구단 이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되는 뭐 항공기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뭐 크루즈 선박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진단을 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빨리 뭐 그 여행객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향이 좀 클 수 있고요. 뭐 플러스 알파 되는 숫자라는 거는 가격도 뭐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얼마에 팔릴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추후에 좀 뉴스를 좀 팔로우업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드림텍 지금도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0점을 주셨다라는 거는 보유자분들의 경우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로 들리거든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뭐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회사들 보면 굉장히 다 고점 부분에 있는데 네. 뭐 드림텍은 지금 일봉으로 봐도 뭐 계속 하향 추세였다가 사실은 분위기 반전을 한 거죠. 반전한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8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주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이 이슈만으로도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텍 그래서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솔루션이라는 이슈 갖고 있는 드림텍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가 궁금해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제도 사실 주가 요동쳐서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급등주가 아니긴 한데 키트와 실적,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세 가지 이슈가 걸려 있더라고요. 진 매트릭스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한 60점 드리면 될 것 같고요. 60점. 한줄평은요?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다. 지금 매트릭스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보고 있을지 무엇 때문에 사셨을까요? 한번 토론방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매트릭스 의견에서는 백신 발표 직전인데 더 사야 되지 않겠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고령층에게 적다라는 것도 나왔고 화이자보다 보관 유통부 간단하기 때문에 진 매트릭스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 매트릭스 하면은 뭐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꼽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진단 키트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백신 소식이 점점 나올 때마다 진단 키트주들이 급락 혹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 매트릭스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멘텀 좀 짚어주세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 보면 네. 사실은 이게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진단 키트에서 검사한 거를 진단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분자 진단, 네네. 뭐 체외 진단, 분자 진단 이런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로 확산 국면인데 이 와중에 이제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시젠 같은 대표 기업들도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러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맞아요. 오히려 진매트릭스가 올라간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효과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계속 옆으로 기다가 뭐 사실은 좀 한번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향후 근데 그 진단업체만 보면 사실은 키트나 진단업체들 뭐 기기나 다 보시면 향후 1, 2년은 수요가 계속 견조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백신이 개발되고 나도 결국에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진단키트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 시장이 뭐 향후에도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뭐 이게 매년 뭐 독감처럼 될 확률도 높고 그 외에 또 여타 다른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진단 키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렸다. 한 번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쪽이 백신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호재지 않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정확하게는 이제 진단 키트 쪽보다는 진단 기기 쪽으로 접근을 해봤고 향후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오르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인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죠.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걸 찾아보는데 네. 좀 찾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좀 한 달에 건너고 건너는데요. 예, 어려웠는데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랑 같이 제휴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옥스퍼드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이렇게 분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학내 벤처 같은 이제 회사가 있는데 벤처 회사가 있는데 백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옥스퍼드에서 나와 분사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뭐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진매트릭스가 그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결이 됐다. 뭐 직접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결된 건 사실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총 대비 실적도 사실은 좀 너무 부진해서
시가총액 6천억이 넘는데 뭐 올해도 100억을 벌기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뉴스에 올랐다가 뉴스에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평가하셨는데도 점수가 높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밀렸을 때 매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랑 관련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신문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만 나오면 같이 막 같이 나와요. 보도가 네. 되죠. 관련주로 거의 뭐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SK케미칼이랑 같이 손잡고. 네. SK케미칼은 관련주가 맞는데. 예. 그래서 이 뉴스에 계속 움직일 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뉴스가 살아있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에는 또 계속 뭐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제가 뭐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매매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밑으로 빠져서 네. 지금 한 2만 9천 원대 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좀 하락 추세가 나온 큰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셨을 때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뭐 한 2만 7천 원까지도 5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기다렸다가 좀 많이 빠질 때 사고 다시 좀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에 한 10에서 15% 수익은 뭐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짧게 보면 한 5% 정도 수익을 보시고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3만 원, 목표 주가는 3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뭐 우리 이건희 사장님하고는 딱 잘 맞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네네. 세워주셨고요. 세 번째 급등주로는 이연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5% 조금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 mRNA라는 글자를 보고 꼽아봤어요. 네. mRNA 백신 기대 때문에 이연제약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100점 만점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한 52점? 52점이요? 네. 이 점은 왜 붙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줄평은요? 아니 50점 하니까 작가분이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근데 네. 저는 좀 단기 뉴스성 호재지 않겠냐 단기 호재성 뉴스로 올라간 거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면에서 좋은 점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보고 52점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일단은 뭐 내용 자체가 그 뭐 아이진이랑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52점. 예. 그러니까 50점이면 거의 중간이니까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이다라고. 조금 더 우호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2점 정도. 더해주셨어요. 예. 아우, 예민하시네요. 예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제약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야 백신 개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글을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아이진과 이연제약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라고 해도 개발할 수밖에 없다. 6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투약을 해야 되니까요. 접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럼 더 좋은 백신을 추후에 맞겠죠? 라고 내주셨습니다. 아이진과 코로나19 mRNA 백신 공동 개발 중인 이연제약인데 mRNA가 무엇이?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mRNA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 이 질문 받고 사실은 네. 예, 한참 되짚어 봤는데 예전에 뭐 생물 공부했던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 네. 일단 그 mRNA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아요. 관련 기업들도 많고. 모더나 그러면 화이자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세포를 구성하는 게 뭐 DNA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뭐 사실은 뭐 유전적인 형질이 이제 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mRNA 같은 경우는 메신저 RNA라고 해서 결국 RNA 자체가 DNA를 복제해서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전달해주는 RNA를 mRNA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유전 정보를 세포 질안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데다가 전달해주는 물질 전달체 그걸 그거를 mRNA라고 합니다. 저렇게 버벅거리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리보솜은 그럼 또 뭐냐? 그럼 단백질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상처가 난다든지 어디가 뭐 이제 뭐 상처가 난다든지 다치거나 하면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근데 흉터가 남고 하지만 복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mRNA를 통해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mRNA를 이용해서 백신도 만들고 지금 치료제도 만드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어려우셨겠어요. 네. 저도 RNA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신저 RNA, mRNA. 네. 그럼 이 mRNA가 모더나 화이자도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된 거잖아요. 관련주로 국내 시장에서는 뭐 이연제약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파미셀이 mRNA를 만드는 이제 그 뉴클레오시드를 네. 만드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KPX 생명과학은 뭐 예전에 다 알다시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고전적으로 이제 mRNA 관련돼서 테라젠 이텍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뭐 올릭스는 이제 mRNA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올리패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T팜도 mRNA 관련된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을 다 회사들이네요. 최근 시장에서 한 번씩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현제약 52점이니까 점수가 조금 애매해서 가격도 보수적으로 잡아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가격은 오늘도 보면 29,300원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사실은 헬릭 스미스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사실 모멘텀이 없었던 회사인데 뭐 지금은 이제 아이진이랑 공동 개발을 발표한 거지 개발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성과가 없으니까. 향후 행보가 더 중요하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뉴스로 좀 판다라고 좀 길게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보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뭐 보수적으로 3만 원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또 추세를 보시다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굳이 따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우선은 3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또 시청자가 궁금한 종목 3가지 알아봤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